가수 로제가 미국의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아파트로 올해의 노래 부문을 수상한 뉴스가 장안의 화제인데요. 수상 소감 역시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상을 16살의 꿈을 꾸던 저 자신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봐준 모든 사람들, 저에게 꿈을 불어넣어준 모든 사람들께도요. 이렇게요.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지막에 덧붙인 말은요. 무엇보다 가장 힘든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은 나 스스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였는데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고비들이 찾아오죠. 저 역시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럴 때 결과가 어떻든 스스로를 다독이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칭찬받아 마땅한 것 같아요. 가끔은요. 내가 가장 많이 진심으로 칭찬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오늘도 스스로 토닥토닥하면서 가볼게요. 오늘의 첫 곡은요. 로제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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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y face sent to your phone but I'm trying to kiss your lips for real. Red hearts that's what I'm on. Yeah, come give me something I can feel.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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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whatever you like. Turn this opposite into a club. I'm talking drink, dance, smoke, freak, party all night. Come on, come back, girl, what's up?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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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so now you know the game. Are you ready? 'Cause I'm coming to get you, get you, get you. Hold on, I'm on my way. Yeah, I'm on my way. Hold on, I'm on my way. Yeah, I'm on my way.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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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meet me at th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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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meet me at th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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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meet me at the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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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9월 12일에 보내드리는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첫 곡으로 로제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들려드렸습니다.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는요. 미국의 4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힐 만큼 권위 있는 행사인데요. 우리나라 가수인 로제가 여기서 아파트로 올해의 노래 부문을 수상했다는 건 K-팝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노래가 나오고 성공했을 때 당시에도 로제가 연습생이 되기 위해
호주에서 머나먼 한국까지 와서 혼자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었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포기하고 다시 호주로 돌아갔다면 지금의 이 영광은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상을 타고 16살 때 스스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 한 번쯤 없었던 사람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여기까지 걸어온 모든 분들 다 참 잘했고 멋지고 최고라고 말해드리고 싶네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홍삼, 녹용, 침향에 대해 누구나 말합니다. 몸에 좋다고, 믿을 수 있다고. 그 말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이제 정관장으로 건강을 정하세요. 정관장. 청평관음사 달마공원의 희망을 밝혀주는 해피달마도를 소개합니다. 오랜 수행으로 쌓은 두터운 공력으로 조성한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달마도.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와 성취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내 마음의 해피 달마. 청평관음사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 계산 100년의 역사가 빛나는 경기도 최초 불교 포교당 수원사에서 화엄경 봉독대법회가 5월 24일 입제를 시작으로 봉행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봉행되는 이 법회는 시대의 대강백 여천 무비대종사를 증명법주로 모시고 무비스님이 번역하신 화엄경 정권을 함께 봉독하고 사경하는 장엄한 법회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류사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이고 그 사건을 남김없이 낱낱이 설파한 화엄경은 인류가 남긴 최대의 걸작이다. 부처님이 얼마나 부귀한지, 내 자신이 본래로 얼마나 부귀한지 그 사실을 화엄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화엄경을 열심히 읽기 바랍니다. 보리심을 증장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수원사 화엄경 봉독대법회에 동참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우리 시대의 보살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 010-4200-9670 또는 031-245-9670입니다. 인천 동국 명상원에서는 9월 13일 토요일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인천 글로벌 명상 포럼을 개최합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느껴보는 진정한 쉼, 무념무상 챌린지와 호수이 수상택시 안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보트 명상, 해주 스님의 번아웃을 주제로 한 개막 포럼과 다양한 명상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3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진행되는 인천 글로벌 명상 포럼. 문의는 인천 동국명상원 032-816-7890번. 프로그램 참여 예약 및 자세한 사항은 BBS 불교방송과 동국명상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BBS FM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전 11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기 편한 음악들과 부처님 말씀, 재밌는 코너들로 여러분의 낮 시간을 풍요롭게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잠시 멈춤의 시간, 인연 맺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금요일이죠. 매월 2번씩 찾아오는 2교시 교양 수업 있는 날인데요. 일상이 고고학 시리즈의 저자이자 열정적인 젊은 불자 황윤 작가와 함께 우리 역사 속의 불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해 볼게요. 그리고 변함없이 오늘의 메뉴 추천 어매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걱정인 분들을 위한 밑도 끝도 없는 권디의 메뉴 추천 기대해 주세요.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2842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과 사진 문자는 100원이고요. 스마트폰에서 BBS 불교방송 앱을 다운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든 라디오도 듣고 앱 메시지도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검색창에 BBS 보이는 라디오 치고 찾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권미희의 2년인 가요에서는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는데요. 비건 베이커리 더 브레드 블루에서 맛있는 비건빵 6종 세트 드리고요. 성분 중심주의 토브에서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태연의 노래 11시 11분. It's 11:11 오늘이 한 칸이 채 안 남은 그런 시간 우리 소원을 빌며 웃던 그 시간 별게 다 널 떠오르게 하지 네 맘 끝자락처럼 차가운 바람 창을 열면 온통 네가 불어와 이 시간이 전부 지나고 나면 이별이 끝나 있을까 yeah. 널 다 잊었을까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떠나가고 넌 내 모든 걸 갖고서 떠나도 내 맘은 시계 속에 두 바늘처럼 같은 곳을 두고 맴돌기만 해 I believe I'll be over you 달려가네 있는 오래전에 약속했던 몇 월의 며칠 너에겐 다 잊혀져 있었다면 내가 지워야지 뭐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겠지 뭐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떠나가고 넌 내 모든 걸 갖고서 떠나도 내 맘은 시계 속에 두 바늘처럼 같은 곳을 두고 맴돌기만 해 I believe I'll be over you 계절 틈에 잠시 피는 낯선 꽃처럼 하루 틈에 걸려있는 새벽별처럼 이 모든 건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말겠지 모든 게 자리를 찾아서 돌아오고 내가 아무 일 없는 듯이 웃게 되면 너의 이름 한 번쯤 부르는 게 지금처럼 아프지 않을 거야 I believe I'll be over you I believe I'll be over you 불교와 인연 맺는 오전 11시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 한 번 맺은 귀한 인연을 더 넓고 깊게 확장시켜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인연의 코너 속의 코너 2교시 교양 수업. 저와 우리 인연동이님들이 함께 잠시 예전의 학창 시절로 돌아가 보는 시간입니다. 2교시 교양 수업. 자, 오늘부터 인연으로 맺은 이 분들의 안내로 우리가 교양을 차곡차곡 쌓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일상이 고고학 시리즈의 저자 황윤 작가와 함께 우리 역사 속의 재밌는 불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황윤입니다. 아, 한 달 만에 뵙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원고를 쓰면서 네.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와, 가장 즐거운 시간이시죠? 원고 쓰고 책 맞습니다. 쓰고. 원고 쓸 때 흥분이 돼가지고 어머. 너무 기분이 좋아요. 천직이시네요. 예, 근데 이제 많이 쓰면은 지겹죠. 적당히 하면은 적당히. 즐겁습니다. 뭐든 적당히. 맞아요. 아, 이제 날이 좀 선선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 나들이 가면 참 좋잖아요. 맞습니다. 나들이 가면 좋습니다. 어떤 사찰을 가면 좋을까요? 좀 작가님만의 아는 그 좋은 사실 곳. 이 가을이 되면 부석사가 아닐까 싶어요. 아, 부석사. 부석사가 가을에 정말 예쁩니다. 아, 그 나무들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맞습니다. 그 안에 이 묘미가 예,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찰 자체가 뷰가 좋아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서 딱 내려다 보면은 산 예. 전체가 막 꽃으로 막 단풍으로 꽃이 된 듯이 예. 빨갛게 올라오는데 이거보다 아름다운 데는 드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꼭 그 불자님들이 아니시더라도 그 광경 보려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아, 그럼 여러분 부석사 한번 올 가을에 황윤 작가님 추천해주신 곳으로 한번 나들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사찰 가면 뭘 가장 중점적으로 보실지 궁금해요. 사실 사찰에 가면은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건 중심 건물이에요. 아, 예, 사찰마다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의 그게 다르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석가모니가 계신 데가 있고 아, 비로자나불이 계시는 데가 있고 아미타불이 계시는 데가 있고 그렇죠. 그때마다 이제 건물의 이름이 또 달라집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가실 때 그냥 부처님 계시네 이렇게 끝내지 말고 안에 계신 부처님이 누군가. 근데 그분이 계시는데 이름이 뭐 대웅전이네, 뭐 또 비로자나불이 비로전이네,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있는 걸 보면서 네. 아 부처님이 다른 분이면 정각의 이름도 바뀌는구나. 그거부터 알게 되면은 조금 더 그 사찰을 볼 때 재밌는 깊게 들어가는 느낌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먼저 늘 대웅전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대웅전이 아닐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는 잘 공부를 안 했을 때라 혼란이 왔었거든요. 맞습니다. 나 대웅전에参배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가야 되지? 근데 이게 경험이 쌓이면 사찰 방문할 때마다 그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더 재밌어져요. 찾아보는 이 재미. 그런 찾아보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야지 또 사찰 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아. 가서 중심 건물과 중심 부처님을 꼭 보시라. 보시라. 예. 자, 그럼 황윤 작가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교양 수업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 알려주세요. 예, 오늘은 신라 불교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신라 불교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원효대사. 원효대사. 아,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원효대사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뭔가 그 불자가 아닌 어린 친구들도 아는 해골. 그렇죠. 해골물 하면 딱 이거 해골물. 알죠. 그 어.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사실 이 원효대사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궁금합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야, 우리가 중국 백제 불교 공부까지 하고 이제 드디어 신라로 넘어왔는데요. 아, 기대가 참 큽니다. 자, 그럼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방탄소년단의 Life Goes On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느 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꿈은 기다림을 몰라서 눈치 없이 와버렸어 자국이 지워진 거리 여기 남아져 있는 나
아직도 멈추질 않아 저 먹구름보다 빨리 달려가 그럼 될 줄 알았는데 나 겨우 사람인가 봐 몹시 아프네 세상이란 놈이 지갑기 덕분에 눌러보는 먼지 쌓인 되감기 넘어진 채 청하는 엇박자의 춤 겨울이 오면 내 진짜 더 뜨거운 숨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한가 발이 뜨지 않아 잠시 두 눈을 감아 여기 내 손을 잡아줘 미래로 달아나자 Like an echo in the forest 하루가 떠나오겠지 I'm a widow up in the shade Yeah, life goes on Like an arrow in the blue sky 또 하루 또 날아가지 On my pillow, on my table Yeah, life goes on like this again 이 음악을 빌려 너에게나 전할게 사람들은 말해 세상이 다 변했대 다행히도 우리 사이는 아직 여태 안 변했네 내 하루 시작과 끝 안녕이란 말로 오늘과 내일 또 함께 이어보자고 멈춰있지 마 어둠에 숨지 마 빛은 또 떠오르니까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한가 발이 뜨지 않아 잠시 두 눈을 감아 여기 내 손을 잡아줘 미래로 달아나자 Like an echo in the forest 하루가 떠나오겠지 I'm a widow up in the shade Yeah, life goes on Like an arrow in the blue sky 또 하루 또 날아가지 On my pillow, on my table Yeah, life goes on like this again I remembe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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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remember I remembe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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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remember 네, 방탄소년단의 Life Goes On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듣는 동안 이제 어서 작가님께 그 원효대사 이야기 듣고 싶었습니다. 예. 원효대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사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신라에서 불교를 도입하고 한동안 그 불교의 색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종교적 색채가 좀 아니었어요. 왕족불 사상에 따라서 네. 그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인도에 계셨던 부처님의 일대이 그 삶이 그대로 신라에서 재현될 것이다. 그런 모습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전륜성왕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전륜전상의 자손 중에 뭐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결국에 왕족으로서 석가모니처럼 뭐 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까지 갔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색깔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것도 불교가 어느 정도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이제 진짜 불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보다 불교가 갖고 있는 사상과 철학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을 원효대사, 의상, 기타 수많은 이름난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분들이 이제 자신만의 언어로 이제 얘기를 해주죠. 네. 그걸 통해서 신라 불교라는 게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단순히 말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석을 해서 우리 불교는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원효대사가 아주 탁월한 견해와 실력으로 남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실적을 보여줬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원효하면 사람들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의 명망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해골물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그 생각을 해보고 진짜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다양한 버전이 있다고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진짠가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골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날 의상대상 같이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을 떠나가지고 비가 오니까
무덤 안으로 딱 들어가서 쉬었어요. 네. 요즘이야 무덤 안으로 들어간다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과거에는 무덤을 이렇게 방으로 만들어서 돌로 이래 가지고 방을 아. 만들어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서늘합니다. 오. 서늘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왜 하냐면은 저기 강남 쪽에 백제 무덤이 있어요. 강남에요? 예, 백제 무덤이 있는데 오. 백제 고분군이 있는데 거기에 그 안에 방을 돌로 만든 그 백제 무덤이 있어요. 아, 형태가 그런 식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못 들어가는데 예. 과거의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름 때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쉬었대요. 서늘하니까요. 아, 서늘하니까. 아. 무덤이라는 생각 별로 안 하고 그게 시원하다고 들어간 거예요. 무서워서 서늘한 게 네. 아니라 진짜 그 자체로 그렇다 합니다. 시원하구나. 네. 근데 당시에도 의상대사 원효대사가 유학을 떠나다가 바로 그런 고분 밑에서 비를 피하고 쉬려고 하룻밤을 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는 얘기는 자고 나서 깨는 원효대사가 아 목이 말라. 네네, 그거예요. 물 마시고 그 다음 날 깨서 보니까 이거 뭔가 해골에 이게 있는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요? 이 전만 하더라도 10세기에 종경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때에 따르면은 당나라에서 해골물과 유사한 경험을 원효가 했는데 뭐냐? 해골에 있는 물이 아니라 네. 바로 죽은 시체의 즙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시체에 즙이 쫙 흘러가지고 고여 있었던 거예요. 아. 그 고여 있는 물을 손으로 퍼서 마신 겁니다. 그래놓고 깨달은 거예요. 아 마음이구나. 내가 몰라서 먹을 때는 그냥 마셨는데 네. 마음을 보고 보니까 막 토가 나오고 막 올라오는 거야. 어머나. 아니다. 나는 굳이 중국에 가서 유학할 필요 없이 신라에서도 공부하면 된다. 왜? 마음에 달린 거지. 어찌 부처님의 법을 위해서 그까지 갈 필요 있느냐.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10세기 중반 얘기예요. 10세기 중반에는 이런 이야기.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중국에는 이제 송고 승전이라 해가지고 네. 송나라 시대 때 이제 고려 신라 당나라 승려들의 이야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이제 원효가 동굴이 아닌 무덤에서 하루 자면서 뭐 그런 이야기 해골물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도 시체의 즙이나 해골물 같은 표현은 나오질 않고요. 단순히 내가 동굴인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무덤이었구나. 네. 아, 그래서 마음이 따라서 동굴과 무덤이 하나가 되고 다르기도 하구나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 12세기에 인간록이라는 또 책이 나옵니다. 네. 이 책에서 드디어 뭐가 나오냐? 원효가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얘기가 등장. 아, 뒤에 이야기를 예. 저희가 아는 그래서 거네요. 초반에는 원효 대사가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게 무덤이니 동굴이니 또는 그 안에 시체 즙이니 하다가 더 후대로 가가지고 아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해골물이 돼버린 거죠. 해골 물로. 그래서 실제로도 한국 유사에서는 원효의 해골물에 대한 일화가 적혀 있질 않아요. 없어요? 예, 삼국 유사를 썼던 일현대사가 볼 때는 이야기는 진짜가 아닌 것 같다. 아. 그냥 그 여러 가지 그냥 원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전설적인 이야기에 불과하지 네네. 이게 진짜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뺀 걸로 보입니다. 아, 실지 않았군요. 예. 그러나 이 이야기가 나중에 조선 시대가 되면요, 예. 세조가 불경을 여러 개를 간행해가지고 막 전국에 사찰에 보냈어요. 네네. 책을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그 중에 해골물 이야기가 딱 적혀서 옮겨진 거예요. 그럼 이야기는 계속 뭔가 전달됐죠. 있었던 거네요. 전달됐는데 네. 해골물이 워낙 강력하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아. 그 이야기가 전달되고 세조가 그거를 찍어가지고 찍어서 이제. 주요 사찰에 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사찰에서는 주로 깨달음 얻기 위해서 선을 하고 할 때마다 야 원효대사께서는 해골물을 먹고 깨달았는데 이런 맞아, 이야기들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계속 책도 있고 예. 딱 증거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해골물 이꼬르 원효 원효.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화가 이렇게 전달되다가 조선시대 후기 때 이게 폭발을 해버렸다. 전기 때 세조가 책을 찍어서 여러 군데 알리면서 서서히 이제 그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다가 후기 네. 때는 폭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이제 사실상 지금은 초등학생도 아는 이야기가 돼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때는 뭐 불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였는데 그 그림책을 보면서 맞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깨달음을 저도 덕분에. 근데 이 예. 사실 자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원효대사는 그런 이야기가 덮어질 만큼 위대한 인물로서 인식이 됐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중국에서도 네. 야, 아니
쇠골물 마시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얻은 인물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될 정도로 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원효대사는 이미 중국에서 이제 승려 관련된 책에 있는데 그 책에서도 아주 중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 인물이 된 것일까?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얘기한다면 네. 사실 원효대사가 널리 알려진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남긴 불교 이론서 때문에 그래요. 책을 많이 쓰셨군요. 맞습니다. 책도 여러 개를 썼는데 그 중에서 예. 이제 대승기신론서 같은 책도 있고 여러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기서 원효대사가 그 부분에 해석과 줄을 남겼어요. 해석. 그러니까 요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했던 이 설법을 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전에 그거를 설명할 게 사람들이 한 번에 읽고는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다 설명을 씁니다. 고승들이. 예. 근데 원효가 너무 깔끔하게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국, 일본이 더 나가서 인도까지도 인도까지요? 눌렀답니다. 왜냐하면 역으로. 원효대사가 이렇게 쓴 글을 중국어로 건너갔죠. 중국에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스님들이 네. 그 글을 본 거예요. 보고 아니 이 글은 단순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우리 스승님께 저 옛날에 계셨던 스승님께서 저기 신라로 태어나셔가지고 어머나. 이 글을 쓴 게 틀림없다. 소름 돋았습니다. 그 정도의 완성도 높은 논문을 쓴 거예요. 지금 치면 논문이죠. 예. 그 외에도 막 수많은 책을 썼는데 이 책 중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판비량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판비량론. 판비량류, 예, 예. 양론. 그렇습니다. 오. 이 판비량론은 일본에 지금 남아 있어요.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지금 그 책이 남아. 이건 뭐냐면 이 통일신라 때 네. 신라의 승려가 판비량론이라는 글을 그대로 베껴 썼습니다. 아, 그게 일본어로 그러면 그거를 일본에 건너갔는데 일본에서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런 게 있느냐, 이런 논리가 있느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네. 그게 전달되다가 근대 시절에 이렇게 흩어졌어요. 책이 뜯어져가지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글을 쓴 것들이 굉장히 옛날에 쓴 이 글 자체가 너무 귀하다 여기다 보니까 이걸 한 잔씩 뜯어서 집에다 걸어놓거나 또는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 책이 다 뜯겨져서 나갔어요. 네. 나간 거를 일본 근대 학자가 다 모아서 몇 개를 모아서 보니까 이게 세상에 사라졌다는 판비량론이구나. 원효가 샀던 글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죠. 실제로 판비량론 1권에 따르면 석원효 지음 이렇게 돼가지고 627년 함영 2년이라 되는데 이게 627년입니다. 네. 627년 7월 16일 행명사라는 사찰에서 내가 끝냈다. 글을 썼다. 이렇게 된 이제 글이 딱 나와요. 그래서 판비량론을 671년에 썼구나. 그것도 알 수 있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책이 왜 대단한 거냐? 그거냐면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에 이 판비량론이 쓴 이 책의 뜻은 뭐냐면 현장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현장법사. 현장이라는 인물은 당나라 때 인도를 건너간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일화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그 유명한 서유기로 쓰게 돼요. 예, 서유기. 그래서 들어봤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현장법사가 그래서 예. 자신이 그 중국에서 승려가 된 이후에 부처님 말씀들이 다 산크리트어를 번역을 한 거잖아요. 네. 이 산크리트어를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이 번역한 게 아니라 당시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스님들이 와가지고 네. 번역을 한자를 공부를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뭔가 뜻이 안 맞고 조금 뭔가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볼 때 뭔가 해석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직접 인도로 가서 부처님 말씀이나 불경을 가지고 오겠다. 가져와서 중국에서 직접 중국인들이 번역을 하겠다. 이제는 내가 산크리트어를 배워서 번역을 하겠다는. 직접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떠납니다. 예. 인도로. 참 고난의 세월을 떠나가지고 인도의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당나라에서 이제 인도까지 갔죠. 인도에 가가지고 627년에 인도를 떠나서 이제 645년에 중국으로 돌아오는데, 야 이때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나란다 사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인도의 나란다 사원. 예. 아마 여러분들 그 불교 석가모니 그 인도에 있는 여러 그 주요 그런 데를 여행 갈 때 네. 여기도 아마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스 중에 한 코스 중에. 곳이군요. 15박으로 좀 줄이면 안 가기도 하고 예, 예. 20박으로 늘리면 방문하는 데가 아마 나란다 사원일 나란다 겁니다. 사원. 예, 왜냐면 부처님 성지에서 약간 벗어나다 보니까 예. 근데 여기가 옛날에 치면은 인도 요즘을 치면은 이제 종합대학이에요. 공부하는 곳이군요. 공학도 가리키고 네. 의학도 가리키고 철학도 가리키고 종교학도 가리키고 막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서 종교학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불교 논리를 가리켰어요. 불교 논리.
그래서 당시에 유명하고 좀 이름이 있는 승려들은 다 여기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 해요. 어허. 당나라에서 유학 오고 신라에서 유학 온 승려. 아 유학 올 정도니까 그죠. 유학을 와가지고 거기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떨어지면은 그냥 여기서 방방방 돌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당시에 나란다 학교가 그 대학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네. 나 여기 유학하는데 하고 얘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막 대우를 해준대요. 주변 사람들이. 거기 출신이다 이거야. 어머나. 옛날에 제가 요 얘기 재밌는 거 들었는데 도쿄대학교가 한창 유명할 때 있잖아요. 예. 옛날 한 70년대 막 80년대 네네. 60. 그때 하는 분이 유학을 갔대요. 도쿄대학교. 도쿄로. 유학을 가서 도쿄대학. 대학원을 다니는데 앞에 기숙사가 맨 처음에 조선인이 한국인이라고 방을 안 내주는 거래요. 지금이 안 그랬지 일본이. 그죠 그죠. 예전에 예전에는. 그랬대요. 70년대, 80년대라니까. 근데 내가 도쿄대 대학원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대요. 아, 그 아. 똑똑하다는 도쿄 대학원에 간 학생이에요 하더니 방을 딱. 아하. 그 일화를 느끼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 나란다 대학에 나란다도 그랬겠다. 외국인인데 나란다? 이러면서 받아줬다. 바로 거기에서 이제 누구 현잠법사가 진나라고 하는 스님이 계십니다. 진나. 네. 이 인도의 진나라는 승려가 유명한 논리학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의 논리학을 배우기 시작해요. 배우면서 공부를 했는데 자신만의 이제 논증을 만듭니다. 이게 뭐 기승전결 해가지고 딱딱 이 논증에 맞춰서 딱딱 답이 나오는 이런 어떤 구조가 있나 봐요. 네. 이런 걸로 이게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얘기 못하는 게 저도 이 관련된 논문 있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도저히 이거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어려워요? 철학이나 종교학 쪽의 학자들은 요거 굉장히 논문이 많습니다. 관련돼서 원효대사 논문, 현장을 비판한 이 관련된 이야기들에 관한 논문들이 우와.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판되는 좋아하시는 거야. 분들은 재밌을 것 이게 같은데요. 수학 공식처럼 막 예. 근데 저 같은 사람이야 수학을 못 하다 보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래서 스토리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 논증식을 현잠법사가 딱 보여줬는데 오 대박이 터졌습니다. 아무도 이 논증식의 약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반박을 못 하는군요. 그래서 인도에서 무차 대회라 해가지고 왕이 딱 인도 왕이 개최를 해요. 그러면 여러 승려들이 와가지고 서로의 논리로 싸웁니다. 와. 그래서 논리가 깨지는 순간 엎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하는데 18일 동안 현장의 논리 중에 약점을 찾아라 했는데 인도의 날고 기는 승려들이 못 이겨냅니다. 와. 현장법사의 논리를 못 이겨내요. 멋있다. 그래서 현장법사가 이제 인도에서 이런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네. 논리학에 이제 1등이 된 거 아니에요? 네네. 1등 세우고 자국으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인도 왕이 코끼리를 데려가고 지원할 사람들 왜 코끼리를 왜 무거운 경전을 이만큼 들고 갈 거니까 코끼리를 옮겨라 이거야. 와. 맨 처음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못 가게. 요즘에도 석학들 공부하면은 미국에서 유학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한국인 못 가게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한국을 키우고 싶다고 돌아와고 막 에. 카이스트 교사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예. 이때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논리학 자체가 아주 뛰어나니까 네. 당신은 인도에 있어야 된다. 아니다, 난 중국 가서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한자로 번역해야 된다. 이 임무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니까 코끼리를 딱 대령해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딱 돌아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당나라에서 난리 나죠. 난리 났죠. 당나라에 고승이 가가지고 인도를 팍 깨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야. 와.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에 있는 경전을 이만큼 들고 왔어요. 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경전은 이 현잠법사와 현잠법사 제자들이 번역을 한 것들이 지금도 한자 번역된 게 연결되고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분의 업적이 큰데 이분이 했던 그 논증식 있잖아요. 인도에서 만들어서 아무도 못 깼다는 그 논증식을 누가 깼냐? 원효가 깼습니다. 소름. 진짜요? 예. 이 판비량륜의 뜻이 뭐냐면 판이 비판한다는 뜻이에요. 비량은 현잠법사가 만든 논증식의 명칭이 비량입니다. 논은 뭐다? 논증한다. 네. 즉 뭐다? 현잠법사의 논증식을 비판하는 논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은 현잠법사를 논문을 다 비판하는 글이 쫙 돼 있어요. 물론 전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뜯어진 거를 합쳐가지고 대략의 전문반은 다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네. 딱 해서 논증식을 깨버린 겁니다. 와 멋있습니다. 근데 이 논증식을 지금 현대 근대화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보니까 네. 정확하게 현장의 약점을 뚫고 들어가는 그거였대요. 논점을 딱 뚫고 네. 들어가서 약점을 찍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원효는 진짜였구나. 그 누구도 못했는데. 그놈 못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원효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알았는데 그때 일본 한국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진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나 승려들이나 위대한 스승들도 나중에 돌아가시면 네. 사람들이 비판하고 하다 보면 별거 아니었네. 맞, 또는 그렇게 이거보다는 할 수 뭐 있죠. 이럴 수도 알았는데 네. 원효는 그게 아니야.
겸사벽. 애정도 진짜였고 예. 진짜 지금도 보니까 진짜 인물이었다. 그래서 어머나. 원효 대사의 논문이 이제 당나라로 전해집니다. 당나라로 예. 오히려 당나라로 전달되죠. 전달해서 당나라의 학자들과 승려들이 놀라가지고 네. 원효의 논문을 보고 감탄한 다음에 동쪽을 향해서 3번 절을 합니다. 그 정도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기약 그쵸. 예. 어. 동쪽 신라에 부처님이 계신다. 야. 그 위대한 현존법대의 논증을 깨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도에서 왔던 진나의 문도, 그 진나의 논증을 현장에 발전시킨 걸 원효가 깨버린 거니까 진나의 문도들이 딱 중국에 이제 오라고 해서 이제 파견 나온 거죠. 네네. 유명한 지금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 불러온 모시는 거예요. 거죠. 불러와서 네네. 강연을 해달라고. 예. 왔는데 이 글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스승 진나께서 저기서 다시 태어나셨구나. 신라에 다시 태어났구나. 이래가지고 진나보살이라고 네. 명칭할 정도로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그 이름을 진나보살이 붙여줄 정도로. 원효가 진나보살이다. 아하. 그래서 원효대사가 분황사에서 주로 머물다 보니까 분황사의 진나다. 진나의 환생이다. 이렇게 봤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철학 아니면 역사 뭐 이런 쪽에서 세계 유명한 학자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딱 별로 딱 없습니다. 떠오르잖아요. 지금도 없습니다. 예. 그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나 학자하지 네네. 외국까지 유명한 그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조선 시대 때는 어땠어요? 고려 시대는 어땠어요? 고려 조선에 수많은 유학자도 있고 학자도 있고 했지만 중국이나 아니면 인도나 주변에 엄청나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 중에 원효급까지 올라간 사람은 없어요. 없다. 이황 정도가 조금 올라서긴 했는데 유교적인 가치관은 예. 중국도 번역이 되고 일본에 좀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원효 정도는 아니었죠. 원효 정도 레벨로 사상과 철학의 석학의 이 정도 레벨은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되네요. 엄청난 자부심을 우리나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우리 중국을 넘어 인도까지 연결했기 때문에 예. 이 원효에 대해서 가르치면 대단한 평가를 야. 받았죠. 특히 이 원효가 이 글을 쓸 때가 언제냐? 나랑 전쟁이었어요. 바로 중국 당나라와 신라가 전쟁을 할 때 이 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신라인들이 이 원고를 보고 느낀 감정은 뭐였냐? 당나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감정 느끼지 않았어요? 그 위대한 당나라의 현존법대의 논증을 우리가 신라의 승려가 깨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나라의 저 엄청난 병력도 우리 신라가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쭉 듭니다. 올라오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원효의 이 일은 단순히 논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신라인들의 사상적 또 자부심을 일으켜서 더 나가서 나당 전쟁을 이긴 걸 더 나가서 통일 신라를 열 수 있는 어떤 자긍심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신라 불교를 얘기하면서 원효 대사를 얘기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부분. 원효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예. 작가님 이야기 들으면서 자긍심이 아주 그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 올라가네요. 들어와서도 근현대 들어와서도 예. 우리가 일제 감정기라는 시기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네네. 일제 감정기 경험하면서 이 불교계에서는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일제 감정기에 걸렸을까? 이거는 조선 시대 때 넘어오면서 사상적으로 중국에 너무 파고들었다. 중국 것이 그냥 옳고 그게 비판적인 사고를 못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일본이나 현대에 있는 여러 유럽에 있는 근대 이런 사상들로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기에 급급한 우리 걸로 해석해서 얘기를 못했다. 그게 대한 비판의 여론들이 막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찾다 보니까 누가 나오냐? 원효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한국에 수많은 승려가 있었지만 원효급의 명성을 날린 분이 솔직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원효 하다 보니까 결국에 교과서까지 실리게 된 거죠. 당시 한국 불교계에서 원효 대사를 더 특별히 올리다 보니까 이런 일화들 부처님 해골몰 일화부터 아니면 이런 일화들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원효 대사라는 게 교과서에서 유명해지고 요즘 학생들도 알아서 그냥 배우고 지금도 원효로가 있고 원효로 맞아요. 그런 식으로 원효 대사는 곳곳에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로서 지금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논증을 통해서 당대의 최고의 학계를 파괴하고 이기고 올라선 대단한 학자였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면 좋겠어요. 네, 멋지십니다, 진짜. 자, 이렇게 금요일 인연인가요? 일상의 고고학 시리즈 황윤 작가의 안내로 원효대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유승우의 헬로. 힘들고 외롭고 지겨운 하루하루가
바뀐 건 그대 마음 때문이죠. 내일은 또 뭐라고 누굴 만나야 하는지 잊을 수 있게 한 건 그대 마음 때문이죠. 다가와서 hello 나의 마시멜로 만나요 tomorrow 사랑을 품에 안고 따뜻한 하늘과 드라이브 하는 건 어때요? 시원한 바람 그댈 위한 선물이죠. 지나온 날들이 아까울 필요는 없죠. 함께할 날이 더 많은 우린걸요. 변하지만 않기로 다가와서 hello 나의 마시멜로 만나요 tomorrow 사랑을 품에 안고 다가와서 hello 나의 마시멜로 그대와 손을 흔들며 hello 다가와서 hello 나의 마시멜로 만나요 tomorrow 사랑을 품에 안고 다가와서 hello 그대 나의 마시멜로 그대와 손을 흔들며 그대와 손을 흔들며 그대와 손을 흔들며 hello 유승우의 헬로 듣고 왔습니다. 아니 작가님,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른 줄 몰랐어요. 아니, 좀 안타까운 일인데 원효 네. 대사의 이야기를 이 정도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달 뒤죠. 원효 대사 2부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제가 언급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 왜냐하면 것 제가 같아요. 뭐 강연을 하거나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오늘 특히 더 열정적이셨어요. 우리나라 스님 세계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선 분이 사실 없거든요. 깨달음을 얻은 분들 많죠. 그분 다 아마 석가모니급 깨달음을 분명히 얻었을 텐데 네.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느 글로벌로. 정도 그렇죠.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는 수준의 어떤 그 단계에서는 사실 모르잖아요. 한국 안에서는 유명하지만. 그렇죠. 근데 원효 대사는 그 차원을 넘어선 분입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한국 불교, 특히 신라 불교에서는 원효 대사를 빼면은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 분으로 인해서 신라 불교가 정체성이 완전히 잡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한국 불교도 중국과 일본에 더 이상 영향을 안 받는 우리 불교로서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한 달 뒤에 예. 작가님과 함께 그 뒷이야기 조금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현 작가님과 함께했고요.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곧 비싼 기후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싸? 얼만데? 2050년이 되면 지금 네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8배 비싸질지도 몰라. 8배? 너무 비싼데? 네가 쓰는 화장품도 비싸질걸? 폭염으로 생물자원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다 비싸져? 아, 벌써부터 머리 아프네. 아파? 아프면 안 돼. 네 실손 보험료도 확 오를 수 있으니까.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든. 나 어떡해?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지금 우리의 기후행동. 나를 위해 지금부터 전자영수증 주세요.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십니까. 상도동 포문사 지범입니다. 복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어떤 인을 신고 어떤 연을 만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집니다. 저는 불교방송이 살아야 한국 불교가 살고 불교방송이 발전해야 불자들의 삶이 향상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불교방송의 법음은 여러분의 고뇌와 갈증을 풀어줄 감로 법문입니다. 어둠을 밝히고 참 행복의 길을 열어줄 불교방송을 위해 BBS 만공의 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불교방송을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수승한 공덕이 됩니다. 만공회 가입 문의 1855-3000 1855-3000. 네, 이렇게 해서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금요일 순서 함께 했습니다. 원효대사의 이야기를 해골물로만 알고 있던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데요. 어디 가서 제가 또 원효대사 홍보대사처럼 열심히 우리 이야기들, 불교 이야기들을 마구마구 또 하고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도 일찍 모이셔서 권디와 함께 시간 보내주세요. 자,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우리 인연둥이님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권디의 밑도 끝도 없는 오늘의 메뉴 추천 오메추 드시면서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메뉴는요, 바로 연어덮밥입니다. 연어가 이 비타민이 풍부한 생선이라고 하잖아요. 맛도 좋고 영양가도 만점인 연어 덮밥 드시고요.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활기차게 보내세요. 오늘의 끝곡은요, 쿨의 All For You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월요일도 우리 인연 쭉 이어가요. 벌써 며칠째 전화도 없는 너 얼마 후면 나의 생일이란 걸 아는지 눈치도 없이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난 미움보다 걱정스런 마음에 무작정 찾아간 너의 골목억 위에서 생각지 못한 웃으며 반기는 너를 봤어. 사실은 말야 난 많이 고민했어.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걸 아주 많이 모자라도 가진 것 없어도 이런 날